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9일 월요일 캐퍼뉴스입니다. 2022년이 이제 채 2주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말이 크리스마스, 다음 주말이면 2023년 새해를 맞게 됩니다. 2022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계십니까? 크리스마스, 연말 연휴 계획을 다 세우셨습니까? 정신없이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후회를 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후회하는 일을 하나라도 줄일 수 있게 남은 2022년을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헬라인들입니다. 네, 오렌지 카운티의 이라크전 한인 전사자의 이름을 딴 우체국이 생깁니다. 플라센티아의 장호김 우체국입니다. 샌버나디노가 캘리포니아에서 떨어져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51번째 주로 독립한다는 뜻입니다. 발의안이 통과가 돼 본격적인 검토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네, 지난해 1월 6일 연방의사당 폭동 사태와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형사 기소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SNS에서 말다툼을 벌이던 10대들이 총을 들고 나가 충격전을 벌여 2명이 숨지고 3명이 중태입니다. 코로나 신속 추방제가 21일 종료됩니다. 불법 이민자 급증이 우려됩니다. 네, 경기 침체 공포가 경제 전반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가 36년 만에 감격적인 월드컵 우승을 했습니다. 프랑스와의 결승전은 메시의 황제 대관식 같았습니다. 이상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뉴스 헬라인들입니다. 12월 19일 월요일 캐퍼뉴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Let's go. 자신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은 꿈을 이루는 것이기에 많은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코로나19 이전에는 모기지를 절대로 미납하지 않았습니다. 팬데믹은 우리 모두에게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우리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모기지를 미납했었다면 캘리포니아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이 여러분의 주택을 지켜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미납금을 만회하도록 구제금을 대출기관에 직접 지불합니다. 수수료도 없고 되갚을 필요도 없습니다. 자격이 되는지 지금 알아보세요. camortgagerelief.org. 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오렌지 카운티에 한인 이름의 우체국이 생깁니다. 오렌지 카운티 플라센티아 우체국이 이라크전 한인 전사자인 장호김 씨의 이름을 붙여 장호김 우체국으로 간판을 바꿉니다. 제니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렌지 카운티 플라센티아 우체국이 이라크 전쟁에서 사망한 한인 전사자 장호 김 우체국으로 간판을 바꿔 달게 됐습니다. 17일 한인 영킴 연방 하원 의원은 홈페이지에서 오렌지 카운티 플라센티아 우체국의 이름을 장호 김으로 개명하는 내용의 법안이 지난 14일 하원을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나 1990년 가족과 함께 미국에 이민한 김장호 일병은 2006년 11월 13일 이라크 바드다드에서 자동차를 타고 순찰하다 이라크 저항 세력이 설치한 폭발물을 터져 전사했습니다. 영김 의원은 홈페이지에서 장호김 일병은 이를 나이에 우리를 떠났지만 그가 남긴 용기와 헌신은 그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그의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 안에 여전히 살아 숨쉰다며 미국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일병 유가족은 그는 헌신적인 육군이자 유명한 청년이었으며 자랑스러운 미국인이었다며 이번 법안 통과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현했습니다. 이로써 미국에는 한인 이름을 딴 공공 건물이나 시설이 모두 5곳이 됐습니다. LA 한인타운에 있는 도산 안창호 우체국, 독립운동가 김호 선생의 이름을 딴 찰스 H. 김 초등학교, 제2차 세계대전 영웅인 고 김영옥 대령을 기리는 김영옥 중학교가 있습니다. 또 한인타운 윌셔와 웨스턴 전철역 광장은 캘리포니아주의 첫 아시안 주의원 엘프리드 송 전 상원의원을 기념하는 엘프레드 호윤 송 필라자 이름을 붙였습니다. 카플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샌버나디노 카운티가 캘리포니아와 헤어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떨어져 나가 51번째 주로 독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월 8일 선거에서 분리독립 검토안이 주민투표를 통과했습니다. 스티브 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샌버나디노 카운티가 캘리포니아와 헤어질 결심을 단단히 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독립해 새로운 51번째 주가 되려는 것이 샌버나디노 카운티의 결심입니다. 샌버나디노 카운티는 캘리포니아주에서 분리하는 방안을 카운티 정부가 검토하도록 하는 발의안인 Measure EE를 지난 11월 8일 주민투표에서 승인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떨어져 나와 독립주가 될 결심은 이미 했고 앞으로 실현 가능성을 따져보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샌버나디노 카운티는 공공 및 민간 위원들로 구성된 새로운 위원회를 만들고 캘리포니아주 재정이 공평하게 분배되는지 등을 조사해 분리안의 타당성을 검토하게 됩니다. 샌버나디노 카운티는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넓은 카운티입니다. 인구는 220만 명으로 캘리포니아 전체 카운티 중 5번째입니다. 샌버나디노 카운티의 분리 움직임은 경제적 문제와 진보적인 캘리포니아 유권자들에 대한 불만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캘리포니아는 미국 진보의 아성으로 불리지만 샌버나디노 카운티는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유권자가 많은 지역입니다. 이 때문에 캘리포니아 외에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를 분리하려는 움직임은 그간 220여 차례나 있었지만 매번 실패했습니다. 길게 뻗은 형태의 캘리포니아주를 남북으로 나눠 북캘리포니아와 남캘리포니아를 분리하자거나 서부 해안 도시 지역과 동부 내륙 지방을 분리하자는 안도 있었습니다. 이번 샌버나디노 분리안도 캘리포니아 주 의회 승인 없이 불가능의 실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카플러 뉴스 스티브강입니다. 네, 지난해 1월 6일 연방의사당에서 발생한 사상 초유의 폭동 사태와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란 선동 혐의로 형사 기소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원 January 6 특별위원회가 법무부의 트럼프 형사 기소를 건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라피아 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6일 연방의사당 폭동 사태와 관련해 반란 혐의로 형사 기소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January 6 의사당 폭동조사특별위원회는 법무부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최종 보고서를 채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폴리티코는 특별위원회가 최종 보고서에 트럼프 전 대통령을 내란, 업무방해, 미국 정부에 대한 사치 공모들의 혐의로 기소하자는 의견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보고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이 의회 폭동 사태를 선동했을 개연성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과 지난해 하원을 통과한 탄핵소추안이 상원에서 부결된 점을 기소 의견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특별위원회의 의견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법무부가 트럼프를 반드시 기소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법무부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폴리티코는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1월 6일 연방의사당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패배에 불복한 트럼프 지지 시위대가 의회에 바이든 대통령 당선 인증을 막기 위해 의사당에 난입해 난동을 부렸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폭동에 선동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다수당인 하원은 지난해 9월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폭동 발생 경위와 책임 소재 등을 조사했습니다. 그동안 1000명 이상의 증인을 인터뷰했고 14만 건 이상의 문서를 확보했습니다. 조사 결과를 담은 최종 보고서는 오는 21일 공개됩니다. 카플러 뉴스 세라피아입니다. 네, SNS에서 말다툼을 벌이던 10대들이 격분해 총을 들고 나가 아파트에서 총격전을 벌이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2명이 숨지고 3명이 중태입니다. 애슐리 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SNS에서 사소한 말다툼을 벌이던 10대들이 아파트 단지에서 총격전을 벌여 2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치는 참극이 빚어졌습니다. 아틀란타 경찰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5시 9분경 아틀란타 남서부 지역 컨티넨탈 콜로 파크웨이 3000블럭의 아파트 단지에서 10대들이 총격전을 벌였습니다. 이 총격전으로 10대 2명이 현장에서 사망했으며 3명은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입니다. 찰스 햄튼 주니어 아틀란타 경찰국 부국장은 사망자는 14세와 16세의 두 소년이며 부상자는 11세와 15세의 두 소년과 15세 소녀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이날 10대들의 총격전은 소셜미디어에서 벌어진 말다툼이 확대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온라인에서 논쟁을 벌이던 10대들이 격분해 총을 들고 밖으로 나와 서로에게 총격을 가한 것입니다. 경찰은 총기를 발사한 것은 한 사람이 아닌 여러 사람이라고 밝혔습니다. 총격전은 아파트 안에서 시작돼 외부로까지 이어졌으며 그곳에서 2명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경찰은 총격 전에 연루된 청소년들의 다툰 경위 등을 알아내기 위해 주변 사람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햄튼 부국장은 우리 10대들의 손에 많은 총이 있다고 한탄했습니다. 부상당한 10대 3명은 중태이며 이들 중 1명은 3명이 위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캐플린 뉴스 애슐리 킴입니다. 네, 코로나 팬데믹 기간 적용됐던 코로나 신속 추방제가 21일 종료됩니다. 이에 따라 국경 밀입국 이민자가 크게 늘 것으로 우려됩니다. 국경 도시 엘파소는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피터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불법 이민자를 신속하게 멕시코로 추방할 수 있도록 한 타이틀 42 코로나 신속 추방제가 21일 종료될 예정이어서 텍사스, 엘파소 등 국경 도시들이 불법 입국자 급증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DC 연방법원은 지난달 불법 입국자를 즉시 멕시코로 추방하도록 한 타이틀 42가 행정절차법 APA에 위배된다며 12월 21일부터 코로나 추방 제도를 종료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타이틀 42는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2020년 3월 트럼프 행정부가 도입한 정책으로 육로 국경을 무단으로 넘은 불법 이민자를 멕시코로 즉시 추방할 수 있도록 한 조치입니다. 연방법원의 명령으로 코로나 추방 제도가 효력을 상실하면 불법 입국자들은 미국에 망명을 신청한 뒤 허용 여부가 결론날 때까지 체류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멕시코에서 국경을 넘은 중남미 출신 불법 입국자들은 국경 순찰대에 적발되면 망명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코로나 추방 제도가 종료되는 12월 21일을 앞두고 국경 도시들은 불법 이민자들이 급증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텍사스의 국경 도시 엘파소는 코로나 추방 제도에도 불구하고 불법 입국자는 하루 평균 2,500명 유입하고 있으나 코로나 추방 제도가 종료되면 그 숫자는 5,000명을 넘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엘파소는 17일 코로나 추방 제도 종료를 앞두고 불법 입국자 급증에 대비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엘파소 당국은 비상사태 선포를 통해 불법 입국자를 수용하고 실어나를 대피소와 교통수단 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카플린 뉴스 피터장입니다. 네, 경기 침체 공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증시는 연일 급락하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의 내년 경기 전망도 비관적입니다. 기업들은 채용을 동결하고 대규모 구조 조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니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경제 전반이 경기 침체 공포가 엄습하고 있습니다. 주간의 연일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미 기업들은 직원 채용을 동결하고 대규모 구조 조정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미국인들도 내년 경기에 대해 비관적인 전망이 우세하고 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경기 침체 우려 속에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4일 연속 하락세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S&P 500은 11개 업종 가운데 에너지를 제외한 10개 업종이 모두 하락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공격적인 긴축 정책을 장기적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시장은 미국 경제의 경기 침체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인들 절반 이상이 내년 미국 경제가 나빠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16일 월스트리트 저널이 유권자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52%는 미국 경제가 내년에 더 나빠질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더 나아질 것이라고 보는 응답자들은 25%에 불과했습니다. 공화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경제를 비관적으로 보는 비중이 높았고 젊은 유권자일수록 내년 경제 전망을 더 비관적으로 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카플린 뉴스 잘 뵙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어제 월드컵 결승전을 지켜보셨을 텐데요. 정말 흥미진진한 결승전이었습니다. 36년 만에 우승한 아르헨티나의 월드컵 우승도 대단했고 마침내 축구 황제 자리에 등극한 메시 선수의 활약도 정말 대단했습니다. 피터장 기자가 월드컵 결승전 정리해드립니다. 아르헨티나가 36년 만에 월드컵을 품에 안았습니다. 어제 아르헨티나는 카타르 루사일의 루사일 스타디움에서 열린 프랑스와의 결승전에서 전후반 90분을 2대2로 비긴 뒤 다시 30분 연장전에서도 1대1로 비긴 채 3대3으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습니다. 결국 두 팀은 승부차기에서 4대2로 승부를 가리고 아르헨티나가 감격적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무엇보다 아르헨티나의 월드컵 우승은 축구의 신 메시에게는 영원한 축구의 황제의 대관식과 같았습니다.
마지막 월드컵 무대에서 우승컵을 쥔 메시는 이제 축구에서는 모든 것을 이룬 레전드로 남게 됐습니다. 메시는 이날 최고의 선수에게 주어지는 골든볼을 수상해 골든볼을 2번 탄 유일한 선수가 됐고 월드컵 조별리그 16강, 8강, 4강 결승 모두에서 득점한 최초의 선수가 됐습니다. 아르헨티나와 프랑스의 결승전은 전세계 팬들을 열광시킨 역대 최고의 결승전이었다는 찬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FIFA는 공식 SNS에 역대 최고의 결승전이라고 했습니다. 이날 결승전에서 양팀 합쳐 총 6골이 나왔는데 4년 전인 2018년 러시아 대회에 이어 2회 연속 결승전 6골 공방이었습니다. 러시아 대회 때는 프랑스가 4골, 크로아티아가 2골을 넣은 바 있습니다. 잉글랜드 축구 레전드 리오 페르난도도 다시는 못 볼 경기다. 최고의 팀들이 맞붙었고 아무도 물러서지 않았다고 극찬했습니다. 프랑스도 디펜딩 챔피언의 자존심을 세웠습니다. 80분 동안 아르헨티나가 주도했던 경기 양상이 한순간에 음바페에 의해 바뀌었습니다. 음바페는 후반 35분 콜로 무아니가 얻어낸 페널티킥을 성공시킨 데 이어 불과 1분 뒤 퇴람의 어시스트를 받아 페널티 지역 왼쪽에서 끝까지 중심을 잃지 않으며 골을 만들어내며 동점을 만들어내는 등 해트트릭을 기록해 골든부트상을 수상했습니다. 카플라 뉴스 피터장입니다. 네, 피터장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저도 이 경기를 봤는데요. 정말 최고의 결승전이었습니다. 특히 마라도나 이후 36년 만에 월드컵을 차지한 아르헨티나 응원단의 열광적인 모습은 인상적이었습니다. 방금 피터장 기자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결승전 경기를 중계하던 아르헨티나 어나운서가 눈물 콧물 다 흘리며 격정적으로 조국 아르헨티나 우승을 기뻐하는 모습 감동적이었습니다. 지금 SNS에서는 텔레몬도의 축구 어나운서 안드레아스 칸토르의 당시 현장 중계 모습이 뜨거운 화제라고 합니다. 텔레몬도 축구 중계를 보면 골 하는 어나운서가 바로 안드레스 칸토르입니다. 어제 결승전 경기에서 칸토르는 조국 아르헨티나의 우승의 기쁨을 참지 못하고 끝내 눈물을 흘렸습니다. 칸토르 아나운서는 아르헨티나가 우승하는 것을 보고 감동을 감출 수가 없었다. 36년을 기다린 순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한국 경기에 열광하듯 아르헨티나 사람들 역시 조국의 우승 앞에서 어찌 참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의 중계를 보는 것만으로도 감동이었습니다. 네, 월드컵 이야기가 길어졌는데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12월 19일 월요일 캐파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